자, 범어고 1학년 2학기 2차 시험 대비 학습지 두 번째 파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7번째 그래머는 used to 부정사하고 be used to ing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건 원래는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 우리가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이죠. 또는 과거에 뭐뭐였었다 라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used to 부정사 구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used to 하면 흔히 조동사 would로 바꿔 쓸 수 있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어. 습관이나 과거에 뭐뭐였어. 상태. 근데 이 앞에 지금 be used to가 나오면 이 뒤에는 지금처럼 ing가 나오기도 하고 동사 원형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라는 이때는 이제 use라는 동사의 구조가 되면 사용되다. 근데 위처럼 ing 동명사가 지금처럼 나올 때는 to가 전치사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뜻이 뭐가 된다? ing 하는데 뭐 하는데 익숙하다가 되죠. 그걸 자주 해와서 뭐 하는데 내가 익숙해. 그죠? 그래서 의미를 구별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에서 그러면 used to ride a bike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곤 했다. 내가 과거에 그랬었다. 근데 밑에처럼 I'm used to ing. 그럼 이건 그렇게 자주 다녔었기 때문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게 나는 익숙하다. 많이 해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을 보면 그는 과거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랬던 과거의 상태니까 뭐가 되는 거야? used to 부정사야. 그걸 먼저 생각하면 he used to be가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과거의 상태죠. 저 언덕에는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는데 과거에는 저기에 병원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의 상태도 used to 부정사가 됩니다. 그래서 there used to be a hospital. 병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3번은 그는 익숙하답니다. 그러면 익숙하다라는 거는 be used to ing다.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요. 그러면 익숙하다 he is used to 일어나는 거 getting up early.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하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문법 주제가 되는 접속사 unless가 되죠. unless는 뭐뭐 하지? 않으면, 않는다면이에요. 그래서 의미 자체가 if가 뭐뭐 한다면인데 그 뒤에 not하고 같이 쓰는 의미가 if not 뭐뭐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unless 뒤에는 not이 들어가는 부정의 단어들이 못 나옵니다. 왜? unless 자체가 뭐뭐 하지 않으면, 않는다면이라는 부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not이 들어가는 부정문은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네가 곤돌라를 타보지 않으면 뭐 이 베니스에 왔다고 말할 수 없어 라는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unless you have ridden 이 곤돌라가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내일까지 네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unless라는 접속사 누가? 네가 그 다음에 제출하다 지금 내일까지 그래서 미래 시간이지만 이렇게 조건의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에서는 미래 시간이 아니고 어떤 시제로 써라? 현재 시제로 써라. 그래서 제출하다, turn. 여기서 하나 이제 기억할 게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나올 때는 요 동사하고 전치사 또는 사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turn it in. 언제까지? by tomorrow. 내일까지. 그러면 내가 I won't, will not accept it입니다. accept는 뭐 접수하다, 받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접수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일까지 제출해라. 그래서 turn it in 같은 구조들은 여러분들 press me up, 나를 상쾌하게 해줘. 또는 help me out, 나를 도와줄. 삼계탕 이야기에서 많이 만났던 거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if로 바꾼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if로 바꾼다면 뒤에 not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if you don't turn it in by tomorrow, 내일까지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될 겁니다. 3번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 써라. unless라는 접속사 뒤에는 unless가 뭐뭐 하지 않는다면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not을 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 고쳐 써야 돼? if you don't practice니까 unless you practice hard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그렇게 고치면 될 겁니다. 자, 4번은 unless를 이용해서 if not을 unless로. 그러면 unless you 서두르지 않는다면 hurry. 그래서 hurry가 지금은 동사로 쓴 거죠. 그래서 unless you hurry, you will be late. 늦을 거야. 밑에는 unless you get a license. 라이선스는 자격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나 면허증. 그래서 면허증을 네가 발급받지 않는다면 you have to pay. fine은 벌금이에요. 너는 벌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법 주제는 지각동사입니다. 지각이라는 건 사람이 보다 또는 듣다 또는 무언가를 알아채다, notice 이런 단어들. feel, 느끼다. 이럴 때 지각동사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 항상 이제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는 주어 동사의 의미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관계가 능동의 의미일 때는 동사 원형이나 ing. 물론 ing는 뭐뭐 하고 있는 것처럼 진행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둘 다를 쓸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주어가 뭐뭐 되는 것처럼 수동의 의미가 나올 때는 과거 분사로 써야 한다. 여기까지 돼야 고등 모의고사 어법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heard, 들었습니다. hear.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아이가 우는 거죠. 그러면 cry 하거나 또는 crying 하는 것을. I saw, 봤습니다. 걔가 차를 운전하는 것을. 그럼 그 사람이 운전하는 능동이니까 drive나 driving. 두 번째 어법상 알맞은 것은 heard라는 지각동사를 보면 그녀가 play 하거나 또는 playing. 이렇게 파일은 협주곡이 됩니다. 그 다음 looked up, 올려다 보았고 saw, 올려다 위를 보고 레오를 봤어요. 뭐 하는 것을?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 그래서 동사 원형이나 또는 ing가 와야죠. 조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 중요한 녀석이죠. 이 관계부사는 우리가 주로 장소의 명사 뒤에서는 where가 이렇게 뭐뭐한 장소. 근데 이제 이 관계부사가 사실은 학교 내신이 아니라 이제 고등어법으로 가면 장소의 명사도 어차피 일반 명사니까 이 뒤에서 관계부사 where하고 관계대명사 which를 구별하라는 출제 패턴이 나오죠. 둘 다 명사를 수식하니까. 그래서 어법을 판단할 때 where나 which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선생님이 반드시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를 구별하라고 했던 거. 그래서 관계부사는 부사 역할이어서 뒤에 문장이 완전한 형태로, 관계대명사는 자기가 대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뒤에 이 녀석의 역할, 즉 주격이나 목적격에 해당하는 그 역할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 개념까지를 정리해야 이제 고등어법이 준비가 될 테고, 지금 이 학습지에서는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관계부사 형태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의 명사는 where, 그래서 이곳이 this was, 원래는 the place 같은 일반적인, 근데 여기 앞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where, 관계부사만. 그래서 where trials were held, 재판이 열렸던 곳이다, 장소다. 자, 그러면 밑에는 보세요. 우리가 머물렀던 그 호텔이 wasn't clean, 깨끗하지 않았다죠. 그러면 그 호텔인데 어떤 호텔? 수식구조가. 항상 영어는 수식구조가 명사 뒤에 붙는다 그랬죠. 호텔이 장소의 개념이니까 where, 우리가 머물렀던입니다. 주어 we, 우리가 stayed, 머물렀던 그 호텔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I'll never forget, 잊지 못할까, the day, 그 날입니다. 지금처럼 the day 같이 시간의 명사가 나온다. 그러면 뭐뭐 했던 시간이죠. 관계부사 when으로. 그래서 the day when I first, 지금은 잠깐 내가 너를 처음 I met you, 너를 만났던. 그래서 I first met you, 너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잊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낼 때는 the reason why가 되겠죠. why이야 한 이유. 그래서 지금 내가 너한테 전화를 건 이유는 실제 지금 현재 통화하는 내용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the reason why 내가 I am calling you, 너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이유는 너를 파티에 초대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우리가 the way라는 명사,
그리고 how가 있죠. 근데 얘네들은 the way하고 how를 함께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the way 주어 동사 구조 또는 how 주어 동사 구조. 둘 중에 하나만 써줘야 합니다. 둘을 같이 쓰면 틀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tell me, tell A에게 B를 말해달라는 거죠. 그 수학 문제를, 네가 그 수학 문제를 푼 방법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그래서 how you solved that 수학 문제니까 구체적으로 math problem. 그 수학 문제를 풀었던 방법을 내게 설명해 달라. 또는 tell me 다음에 how 안 쓰면 뭘 쓰면 돼요? the way you solved. 근데 how가 더 간단하고 좋죠. 5번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은 뭘까? tell me the way how. 네가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내게 좀 알려줘. 그래서 the way나 how 중에 하나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tell me how 또는 tell me the way 형태로. 그래서 the way하고 how는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감정분사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분사라는 건 예를 들어 excite라는 동사가 원래 흥분시키다요. 그러면 흥분을 시키는 이제 어떤 그 내용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흥분이라는 또는 신나는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에 이제 감정을 받는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게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는 일반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감정 분사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은 이게 그 감정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건지, 그러면 감정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건지. 그래서 감정을 받는 이제 경우는 주로 1위형의 예를 들어 excited 흥분된 또는 interested 관심이 생긴, 관심을 가진 주로 사람들이겠죠. 반면에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뭐 예를 들어 뭐 재미있는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exciting 아주 신나는 게임이다 또는 interesting 아주 흥미로운 영화다. 영화가 우리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surprise는 놀라게 만들다인데 보세요. 자, 그의 아주 bright은 이제 아주 그 원래는 이제 뭐 밝은이거나 또는 뭐 똑똑한 아주 현명한 자 그런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우리가 아이디어는 뭐예요? 우리를 놀래키는 거니까 surprising 한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이 감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surprised가 되는 거죠. 근데 밑에는 주어가 the result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surprised가 됐겠지만 그 결과는 우리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surprising하게. surprising이라는 감정을 애가 준 거죠.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surprising이 됩니다. 그럼 2번은요. satisfy는 만족시키다인데 보세요. 그러면 만족을 이제 하도록 만들어 준 건지 만족이 된 건지 관객이 어떻게 됐어요? 만족을 한 거죠. 그 공연에. 사람인 관객이 만족을 했어요. 근데 자, 내가 시험 결과를 받았는데 그 시험 결과가 꽤 우리를 실망시킨 거죠. 그래서 그게 뭐야? 실망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이. 그래서 disappointing. 근데 disappointed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한 감정을 받게 된 거. 그러면 disappointed가 되겠죠. 자, 내가 그것을 들었을 때 when I heard that 나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자, 시제가 과하겠죠. was 꽤 상당히 quite 내가 놀라게 된 거니까 뭐가 된다? surprised. 이렇게 감정 분사를 판단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우리가 뭐 예를 들어 more나 er 형태의 비교급 앞에서 원래 개념이 훨씬 더 뭐뭐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훨씬 더라는 개념은 뭐 far, much, even 이런 구조들인데 어리들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이것도 강조죠. 약간 더해서 조금 더 못하다라는 개념으로. 근데 이제 very 같은 무사는 절대로 비교급 앞에 쓸 수 없고 원급에 즉 이런 good 같은 이런 게 원급이 되죠. good의 비교급은 밑에 있는 better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원급의 형용사고 그 앞에는 very 같은 녀석이 아주 좋은 원급의 형용사 강조하는 용법으로 쓰죠. 하지만 비교급 앞에서는 very를 절대로 쓸 수 없다. 거기서는 much 같은 much better 훨씬 좋게 몸이 이제 느껴진다. 자, 그러면 그 밑에는 I can give you a little more입니다. 좀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걸 줄 수 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거.
그랬을 때도 a little 같은 경우가 비교급 more를 강조해서 이거는 훨씬 더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많이. 자, 그 다음에 비교급을 강조하는 것도 뭐 학습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by far. by far는 원래 일반적으로 쓰면 지금까지라는 개념인데 지금 여기서는 그녀가 by far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 중에서는 가장 뭐 키가 작은 학생이다. 이런 게 단연코. 그래서 she is by far 단연코 걔가 가장 키가 적은 학생이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the very 같은 경우도 바로 이처럼 원래 쓰면 뭐 바로 그라는 강조의 미로 쓰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베스트를 강조한다. 그래서 아주 가장 최고의 퀄리티만 우리 제조 과정에서 투입이 된다라는 거죠. manufacturing은 이제 생산이나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가장 좋은 최고의 재료들만이 생산 과정에서 들어간다, 투입이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의 내용인데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셰익스피어 이제 그 여행을 갔다 와서인가?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해서 내가 직접 연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흥분이 되었다. I am even more 훨씬 더. 그 다음에 excite를 써야겠죠. 어떻게 써야 된다? exciting이 되겠죠. 아니다. excited를 써야겠지. 이게 흥분된 이러니까 쌤처럼 또 exciting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러니까 항상 이제 감정 분사를 판단할 때는 사람이 그 감정을 받는 건지 일반 명사가 그 감정을 사람에게 일으키는 건지를 생각해서 그래서 I'm even more excited예요. 자, 여기까지 학습지 두 번째 파트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